네. 다들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좀 그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저께 저 사무실에 있는데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정전됐다는 소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곳곳에 그래서 뭐 컴퓨터로 작업하던 사람들 날렸다 막 이런 막 비명들이 SNS를 통해서 막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전, 어제 정전이. 근데 어제 뭐 뉴스 보니까 특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규모 있는 정전 사태가 벌어져서 마치 예전에 어디서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바로 예, 북의 소행이다라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트위터에 그 인기 검색어에 보니까 송영선 의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송영선 의원. 예. 뭐 이렇게 무기를 사야 되거나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뭐 전투기를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천안함 연평도 뭐 이쪽에서 무슨 접전이 있었거나 이럴 때 되면 꼭 어김없이 예, 방송 TV 토론에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송영선 의원. 사람들이 잊을까봐, 네. 아주 어저께 뭐 트렌디,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트렌디하고 임팩트한 발언을 했다고 얘기 썼는데, 요즘 뭐, 뻑하면은 북한 핑계 대는 게 지금 유행이잖아요. 네. 어김없이 어제도 한마디 질러가지고, 뭐, 지금 트위터에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일파만파 너무 비난을 많이 사니까 2시간 만에 사과, 번복, 예, 트윗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뭐야. 송영선 의원이, 미래희망연대 소속이더라고요. 국방위원회. 인천공항 관제체제 혼란. 예, 14일에 있었던 인천공항 관제체제 혼란. 그리고 15일 오늘 전국 도처에서 30분마다 순환 정전, 250개 신호등 체제 교란, 지역마다 휴대폰 장애, 모두가 별개의 사고가 아니다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의한 혼란 가능성이 거의 99.9%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송영선 의원은 농협 전상망 교란, 2009년 7월 디도스 교란과도 같은 성격이라며 전 세계 IT 최강국인 우리나라,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처는 극도로 부실, 속수무책이다. 고 하면서 사이버 테러 능력 강화는 김정일의 2012년 강선 대국화 제1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우리보다 뛰어난 해킹 부대 전문가들을 2003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키워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예, 찬양도 이런 찬양이 없죠. 네. 이런 이야기를 뭐 다른 사람이 했으면, 네. 국가보안법으로 당장, 예, 수사에 들어갔을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한 트위터리안이 지나친 해석이라면서, 뭐, 지식경제부 전력 차단 지시도 북의 소행이냐, 또라이라고 지칭하면서 비난하자, 예, 송영선 의원이 정확히 내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할 능력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나를 또라이라고 부르는 덱은 뭐냐? 혹시 김정일 지령으로 한국에 오셨냐? 아니면 내가 트위터에 나타나면 무조건 또라이라고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분이냐? 고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어요. 네. 이 정도쯤 되면 제가 볼 때 이건 종교죠, 종교. 신앙. 예. 원래 이제 그 사회과학적 원리에 따르면 세상의 이치, 를 분석하고 그 원리를 밝히는 게 철학이잖아요. 예. 과학적으로 보면 철학이고, 이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종교가 생기는 거죠. 둘 다 뭐 신념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해소할 수 없는 마지막 의문. 태초에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의문을 풀 때, 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또는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인가요? 예, 원소까지 나가죠. 원소, 원자,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진화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물질을 막 분해하고, 최초의 단위가 뭔지 찾고, 근데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해석이 다르죠. 신이 하신 거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은 다 이제 신이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종교의 힘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다 깨나도 그걸 뭐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납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송영선님 같은 분들은 이제 엄청난 신앙심이 있으신 거죠. 아주 그냥 네. 굳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송영선 의원 같은 분들이 진짜로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믿어서 얘기하신 거면은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 불안할 것 같아요. 살기가. 예. 얼마나 불안해요. 좀 있으면 이제 KTX 고장이 잦은 것도 이제 북의 소행. 뭐 비가 많이 와도 북의 소행. 눈이 많이 와도 북의 소행.
뭐 공사하다가 무너져도 다 북의 소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그걸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언론들이 이제 그 정전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테러 이렇게 막 뽑았다고 하던데 테러하고 느낌표 붙였더라고요. 느낌표. 네, 오보 될까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북이 계속 뭔가 남쪽에 시도하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또 하나의 이제 정말로 북에 많이 의존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북한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정권한테. 계속 문제만 생기면 북한 탓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한두 번 할 때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이없다. 그리고 저걸 누가 믿냐. 그리고 또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얘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정부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거대 언론사가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런 사실을 남발하나 뻑하면 북한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던지잖아요. 예. 북한 없었으면 이 정권 어떻게 유지했나 모르겠다. 진정한 종북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네. 아무튼 자기 정권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를 못하는 세력들은 꼭 이렇게 기대게 되어 있어요. 이 분단된 상황에 기대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또 미국에게 기대고 그래서 오늘 FTA 상정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방송 때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했던 내용 있잖아요. 광우병 그 위험의 미국산 소 수입 과정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 미국의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방문하려고 미국에게 바치기 위한 선물용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알고 있던 추측하던 사실이지만 그것을 명문화된 걸 확인하면서 굉장히 이제 좌절했었는데 이런 한심한 정권을 우리 정부라고 우리가 뽑아놓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저런데 북한 탓이나 또 전쟁 위험 그리고 미국에게 기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지 네. 그런 정권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저희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저의 결혼도 혹시 뭐 북에 예, 이런 건 아닐걸요. 네, 이거는 뭐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결혼하는 게 다 똑같은 이유죠 뭐.